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새엄마가 데려온 딸과 은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남편은 그 사실을 숨긴 채 결혼까지 하고 그 이후로 쓰니가 남편과 시누이의 관계를 알고 싹 다 까발려줬다는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희 시댁은 지금은 개족보 때문에 다들 등 돌린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먼저 개족보의 원인이신 저희 시아버지를 소개하자면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어머님과 이혼하고 저희 신랑은 아버님이 도맡아서 키웠다고 해요. 신랑이 자라면서 새 엄마가 10번은 바뀌었다고 합니다. 신랑이 적응을 할 만하면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데려오고 해서 초등학교 친구들은 이미 저의 신랑의 엄마가 여러 명인 것을 알고 있었다더군요. 저도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좋은 얘기도 아니니까 속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해했어요. 그런데 신랑의 동생이 친동생이 아니라는 말을 신랑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다가 들었는데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제는 신랑 친구들이 신랑의 과거 얘기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안주 삼아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신랑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결혼을 한 줄 알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에 어머님도 친어머님이 아니라는 말을 그 술자리에서 듣고 얼마나 당혹스럽고 황당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새엄마라는 것을 그렇게까지 숨기고 싶었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여동생이 친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거짓말했더군요. 심지어 여동생과 같이 만나서 자라온 얘기를 했을 때도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어요. 신랑과 여동생이 얼마나 심하게 엮여 있는 것을 알게 된 시점부터 말을 하자면 친구들이 그 술자리에서 다들 가정을 이룬 친구들이다 보니까 자기 부인들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버님에 대해 얘기하던 중에 너희 아버지는 여자복도 참 많았어, 그치? 한 친구가 먼저 얘기를 시작하니까 다른 친구가 상민이는 뚱뚱한 여자, 예쁜 엄마, 날씬한 엄마, 착한 엄마, 나쁜 엄마, 돈 많은 엄마 등등 참 많았는데 너 지금도 그분들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있냐? 신랑이 순간 저를 보고 당황해하면서 야씨, 언제적 일인데 연락을 하고 지내냐? 그분들도 다들 가정을 이루고 살겠지. 잠깐의 바람이었는데 하면서 말을 자르더니 저를 보더군요. 정말 처음 듣는 말이라 저도 당황해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가 새엄마라는 것도 상상도 못했어요. 신랑 말 때문에 그냥 시아버지가 살면서 바람을 피웠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친구가 너희 아버지 바람기는 여전하냐? 하니까 신랑은 이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은지 아버님이 바람을 피운 것처럼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게 요즘은 잠잠하긴 하는데 모르지 또 언제 도질지. 그런데 친구가 여동생 데리고 온 엄마는 처음이었지? 이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술을 한 모금 들이킨 신랑이 입안에 술을 내뿜으면서 심한 기침을 마구 하더군요. 그러더니 야, 다른 얘기해! 여동생 얘기가 나오니까 신랑이 말을 돌리더군요. 이 상황에서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우선 친구들의 말을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판단에 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신랑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만하라는 신호를 친구한테 보내도 그 친구 이미 술이 취해서 눈치 없이 끝까지 마구 떠들어 주더군요. 친구가 저 땐가? 백화점 갔다가 수지 봤잖아. 나 순간 너무 놀래서 뒷걸음질 쳤잖아. 야, 네 동생은 애를 낳아도 여전히 몸매랑 얼굴 하나도 안 변했더라? 끝내주더라. 연예인인 줄 알았어. 친구가 말을 하니까 갑자기 신랑이 버럭 화를 내더니 야, 가족 얘기 그만하라고. 자꾸 얘기하면 그냥 이 자리 쪽낸다 하더군요. 예전부터 느꼈지만 신랑이 유독 아가씨 얘기 나오면 발끈을 하더라고요. 가족이라 이상한 생각까지 안 들려고는 노력하는데 그냥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서야 그동안 제가 왜 자꾸 신경이 쓰였는지 알겠더군요. 솔직히 둘이 피가 섞인 남매가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둘이 유난히 친해서 뭐지 했던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제 머릿속에 풀가동되더군요. 신랑은 제가 충격을 먹었다는 것을 예상하고 오히려 제가 접근도 못하게 본인이 화가 엄청 난 것처럼 쇼를 하더군요. 눈에 보이는 행동이라 어이없어서 신경도 쓰지 않고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신랑놈도 집에 와서는 얘기를 하려고 하더군요.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는 게 뻔해서 저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딱 자르고 혼자서 방에 들어가 그동안 이상했던 둘의 행동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아가씨는 저희보다 먼저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결혼을 아직 안 한 신랑은 저를 소개받아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오빠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줄 알았는지 전화를 해서는 애칭인지 이상하게 야리꾸리한 애칭으로 냠냠 오빵 뭐해영? 이러더군요. 그때 애칭은 제대로 못 들었는데 어쨌든 그날 이후로 애칭은 2번 다시 들을 기회가 없어서 생각나지 않았지만 연인끼리 쓰는 애칭 같았어요. 그날 여동생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여동생이 이렇게까지 애교를 부리면서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오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있는데 소개받으러 나왔나 오해를 할 뻔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결혼하기 며칠 남겨두고 시댁에 갔는데 둘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둘이서 할 얘기가 있다면서 저를 부모님이랑만 남겨두고 한참을 둘이서 얘기하고 나오더군요. 그때만 해도 자리가 자리인지라 계속 앉아있다가 어머님이 신랑을 불러오라고 해서 방에 갔는데 뭔가 모르게 이상한 기류가 흘렀어요. 그리고 시누이 머리도 그렇고 신랑 모습도 좀 흐트러진 모습이었어요. 그땐 그 사건이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었어요. 오랜만에 친정에 왔다는 시누이와 신랑 이놈이랑 겁도 없이 둘이 스릴을 즐기면서 회포를 풀었던 모양이더군요. 결혼하고 나서도 둘이 만나기만 하면 같이 방에 들어가길래 그때는 제가 바로 같이 따라 들어가서 둘의 대화를 같이 듣고 있어서 그런지 많은 대화를 하지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눈치 없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느끼셨는지 저한테 아가 잠깐 나와봐라. 나갔더니 넌 거기서 뭐 하려고 있니? 눈치 없게 둘이 얘기하게 나와 있지. 저 둘은 어릴 때부터 각별하게 저렇게 서로를 아껴준다 하시더군요. 제가 아직 이 집안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둘 사이가 각별했던 일들을 늘어놓더군요. 그때만 해도 저도 몰랐으니까 그러려니 했고요. 어쨌든 신랑의 친구들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의문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둘이 뭔가가 있구나 싶었죠. 다음날 신랑이 미리 말 못한 거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괜히 자기 같은 집안을 바라보는 편견이 싫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또 다른 말을 했는데 신랑이 말하는 것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저는 이 찜찜한 기분을 털어버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아버님 생신이어서 다 같이 모이는 날이었는데 그날 대박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생신이고 하니까 정원에 상을 차리고 파티식으로 준비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자들 저희 신랑이랑 시매부가 상을 나르고 텐트도 치고 했어요. 아가씨는 아직 애가 어려서 애를 보고 있고 저는 아직 아이가 없다 보니까 허드렛 일 다 도맡아서 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날 결심을 하고 아가씨와 신랑이 함께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줬어요. 아가씨는 애가 칭얼거린다면서 방에 들어가서 재운다고 들어가고 신랑 놈도 화장실을 간다고 하길래 신랑이 시매부를 도와서 하고 있는 일을 제가 한다고 하고 집안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준 후 잠시 집안에 들어가서 준비하려면 오래 걸린다고 말하고 마이크를 켜고 밖으로 나왔어요. 둘이 집안에 남겨진 둘은 제가 미리 방 안에 마이크와 카메라를 설치한 줄도 모르고 둘이서 미래를 아주 진하게 즐기고 있었어요. 그 짧은 순간 정을 나누려다 보니 급했는지 애가 자다가 칭얼대는데도 그 짓을 계속하고 있더군요. 저희는 마당에서 소리만 들을 수 있었는데 순간 시매부가 둘의 대화 내용을 듣더니 집 안으로 헐레벌떡 뛰쳐 들어갔어요. 저도 뒤따라가고 부모님들도 뒤따라오더군요. 순간 문을 벌컥 열었더니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가족들 그 모습을 보고 다들 기겁을 했고 시어머니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딸 머리채를 잡아서 아직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의 딸을 마구마구 때리니까 신랑이란 놈, 저는 보이지도 않은지 시누이년 이불로 덮어주면서 가려주기 바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본 심해부가 신랑놈 멱살을 잡아서 주먹으로 치기 시작하더군요. 심해부 몸이 신랑 놈보다 훨씬 좋아서 그런지 한 대 맞으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시아버지 충격이 컸어도 자기 아들 죽도록 맞으니까 안 되겠는지 심해부를 말리더군요. 너 기분 충분히 이해하니까 그만해라. 이러다 죽으면 너만 인생 꼬인다. 시아버지 얘기를 듣더니 때리는 것을 멈추니 갑자기 자기 아내한테 주먹질을 날렸어요. 너 이렇게 막 사는 여자였어? 너 혹시 우리 애도 저 자식 애 아니야? 시누이 울고불고 미안해. 근데 절대로 아니야. 믿어줘. 야, 너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딴 짓을 하고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너 유전자 검사해서 내 자식이라고 해도 난 못 믿겠다.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시누이 거의 알몸 상태에서 심해부 다리를 부여잡고 빌더군요. 시누이 가만히 보니까 앙큼하게도 두 사람을 다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더군요. 그 사건 이후로 저도 이혼하고 시누이도 이혼당하고 아버님도 이혼하셨어요. 시누이 애는 심애부 애로 나와서 애는 심애부가 키운다고 들었어요. 시누이 지금은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애 뺏기고 나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들었어요. 신랑놈? 몰라요. 잘 살든 못 살든 관심 없어서. 참 어딘가로 떠났다는 말만 들었네요. 시아버지는 이혼하고 다시 다른 젊은 여자 만나서 연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 짧은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안 하고 속고 더 살았으면 저 이대로 그놈 놔주지 않았을 거예요. 반은 죽여서 병신을 만들어 놨을 겁니다. 대신 거의 심해부가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요. 저는 그 이후로 약간 사람을 못 믿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직 연애도 못하고 있네요. 결혼은 물 건너갔고 그냥 연애라도 하면서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끔찍하다. 아우, 더러워. 왜 이렇게 더럽지 요즘에? 아우, 더러운 인간들이 많은 거야. 하긴.